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54페이지 문제집 9번 문제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제가 어떤 간에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휴식 없이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는 원래 무리를 하지 않고 일단 세 타임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타임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타임 마지막 타임입니다. 잘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부터 여러분요 한번 쭉 또 보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아까 예고드렸다시피 쭉 전체 또 한번 핵심 요약지 강의할 때 배웠던 것들을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요. 먼저 보시면 일반적으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택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그 다음에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로 구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개인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구별한다는 거. 이게 개정 내용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분은 똑같아요. 토지분은 작년과 똑같이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인이 납세무자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택분은 다르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요, 개인별로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계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딱 6억까지는 납세가 없어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초과돼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이다 그러면 개인은 납세무자야 아니에요. 근데 자, 법인이 5억인 주택을 보유할 때는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합니다.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신탁주택의 경우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또 얘기하는데 재산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요거 이제 꼭 여러분들 재산세랑 똑같아요.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인데 이때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근데요, 또 이것도요, 신설된 경우. 제가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역시 또 신설된 규정이 이거예요. 신탁주택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종부세나 강제징수비를 찬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같은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재산세도 그랬죠? 재산세도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하는 거가 있는데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국내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아요. 구별 안 해요.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고.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주택분은 납세무자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개인은 공시가판 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자,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 된다는 거. 이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써야 돼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 신탁 토지의 경우.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토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역시 위탁자가 신탁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도.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또 신탁토지 수탁자 관련 물적 납세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신탁토지 위탁자가 종부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했는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이거. 네. 올해 위탁자로 바뀌면서 개정된 신설된 규정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먼저 과세표준이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역시 주택이니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야 하나요? 구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합니다. 왜 6억 공제하냐면 6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무자니까 6억까지 납세무 없잖아요.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데 올해 몇 프로요? 95%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려 이거.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립니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95% 곱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법인의 경우는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6억 공제하지 않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주택은요. 또 역시 계속 보면 주택분 종부세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 1세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계산해요.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해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 곱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잠깐만요. 우리 요거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이요. 사례로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본 이론 강의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괜히 좋네.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1세대 2주택일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 돼요? 안 됩니다.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개인별로 과세하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죠? 갑은 납세무자가 됩니다. 6억 초과했으니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 곱하고 4억에다가 95%니까 4, 9, 36, 4, 5, 20 얼마입니까? 3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따라오면서 쉬는 시간에 3억 얼마씩 세금 내냐고 깜짝 놀란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1년에 3억 얼마씩 내면 보유세다 보니까 종부세는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데 3억 얼마씩 3억 얼마 이거 옷 8천 어떻게 마련해요? 공시가격 10억이면 시세로 10몇억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현금으로 3억 8천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이죠. 이거 어떻게 마련해 이거를.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3억 8천이고 여기다 해당되는 세율 정합니다. 이번엔 또 보세요. 갑과 을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입니다. 지금 갑 단독 소유예요. 자, 그랬을 때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요? 여기서 6억 공제합니다. 실적으로 9억 공제하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95% 곱하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네? 자, 9,500만 원이 되죠? 9,5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을 보유하는데 A 법인이 보유합니다. A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입니다. 그랬을 때 종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법인은 공시가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95%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9억 5천이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번에는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인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갑과을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지분은 균등합니다. 자, 지분 균등하고 아까 했었는데요.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자,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일도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억까지요. 근데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이렇게 공시가격 12억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얼마까지? 9억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부 공동소유가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구할 때 공시가판에서 9억 원을 공제하지만 나중에 이제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지만 공시가격으로 근데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약에 부부 공동소유인데 나이가 많지 않고 부부가 나이 많은 사람 없고 60세 이상인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보유기한이 길지 않고 그러면 그냥 단독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12억까지 각자 공제받는 게 낫고. 근데 만약에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보유기한이 길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부부 중에서 1주택자로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를 하면 단독수 1세대과 똑같이 계산해요. 그러면 자 공시가판부에서 9억 공제 받지만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한이 길 때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주택은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공시가격 14억으로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인데 그럼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 균등할 때 7억씩. 그러면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죠? 갑과을 각각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아요. 공시가판부에서 얼마 공제? 6억이요. 기초공제 안 해줘요. 공동소유 1세대주택은 여기서다가 공정시장가율 95%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은 9,500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이쪽에 와서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자, 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1세대주택자라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과 그 다음에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랬을 때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에 있어서는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볼 거냐는 건데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이 주택권 제한 세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고주자를 말하고 이때 1세대 1주택자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재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세대가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등록 문화재주택이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으면 몇 주택이 소유하는 자로 봐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얘네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또 봅니다. 1세대에 관한 개념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그 1세대와 똑같아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요. 자, 근데 다만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도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과세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을 더 받고 그 다음에 보유한별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는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돼가지고 그런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동거봉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몇 년? 확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요. 이런 것들.
혼인은 5년, 노부모 동거부양은 10년 동안이야.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얼마 공제? 80억.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자니까 80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그리고 95% 곱하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95%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입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조동상 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건 좀 외워두면 좋아요. 빵63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2주택 이하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때 종부세 세율은 빵63 0.6에서 3%까지 빵63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이고요. 빵63이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할 때는 126 1.2에서 6%까지 126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개인 소유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 잘 모르겠으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표금 몇 단계로? 6단계로. 이 정도만은 꼭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여유가 되면은 자 2주택 이하다. 빵63 6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26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외워두시고 자꾸 그 입에서 딱 이렇게 하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그러면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화면이 잘렸는데 2주택 이하다 그러면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좀 잘렸는데 그래서 3%, 6%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작년까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돼 있었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몇 프로? 6%. 이게 초과 누진세율도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은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 작년에 정답 질문 역시 또 나왔는데 이게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이거. 해당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는데, 그죠?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근데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2차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재산세가 부과돼 있으니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에게서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자, 위 기억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자, 이 재산세를 공제할 때 그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그 재산세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재산세 배웠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런 건데 가감 조정 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중과세 공제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아까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그래서 그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공동소유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나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를 계산해요. 근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주택수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렇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고 종부세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1번은 30회 때 지문에 나왔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데요.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and 소유지분율 20%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은 요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또 꼭 알아두셔야 주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는.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나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적용할 때라든가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공동주택과의 과성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봐서 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고지할 때 고지서는 주인 한 사람한테 부과 고지하겠지만 그렇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이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단독주택 양도로 하나의 주택으로 부동산 임대회에서 주택수익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요.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 세액공제입니다. 연령별,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해준대. 고령자 세액공제라고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연령별 공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연령별 세액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수익 몇 프로?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유한별로도 공제해 주는데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보유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수익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50%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공제해 주는 거지 2주택자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봐야 돼요.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소유하는 자의 연령이 뭐 60세 이상이라고 연령별 공제 받을 수 있다거나 땡입니다. 토지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요. 위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원래 15년 이상 보유면 50%, 7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 40%, 합치면 원래 90%잖아요. 근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80% 범위 내에서만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이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 특례는 쭉 읽어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뭐냐면 부부 중에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과세표준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길게 나와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저기는 요약집에서 여러분들. 토지는 여러분요, 토지는 세율이요. 뭐 자세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0.5에서 0.7%까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3단계 초과세율 이렇게 안 해도 그냥 3단계 초과세율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중과세공제는 똑같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데 가감 조정된 세율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이 아니라 요거.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세율은 그냥 1에서 3%인데 그냥 3단계 초과세율을 기억하고 이중과세공제 똑같습니다. 이중과세공제 똑같고요. 세부담 상한선 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택은 항상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잖아요.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뭐 500%든 1000%든 그냥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근데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되는데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두 채 2주택 이상을 2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300%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작년에 200%였다고 올해 몇 프로래요? 300%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00%. 그 다음에 법인은 세부담 상환 적용 없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 보세요. 토지부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고,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다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예요? 150%. 아까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몇 프로였어요? 150%. 주택만 소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재산세,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 3억 원이야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150%인데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50%예요. 근데 뭐만 주택분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상정리 2주택일 때는 몇 프로? 300%.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서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예요? 150%입니다. 세부담 상한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과세금리세액인데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이거 바꾸면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금방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세요. 건축물은 종부세가 아닌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다가 시험에서는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및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들렸죠?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자, 종부세 부가징수까지 마저 쭉 보겠습니다.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재산세랑 똑같이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종부세도 뭐든지 판단합니다. 납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자,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반 공기 7월달, 토지 9월달,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9월달 이렇게 납기가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종부세는 무조건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징수 방법이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연도 언제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역시 15일까지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면 관할세 의무장의 결정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을 봅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자,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과세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국세 고지서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납부지연가산세인데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 고지 후,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고지서를 바꾸서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정도입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했어요.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예요. 종농이. 이렇게 외웠고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종부세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기한 경과납부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납부 몇 개월이네? 2개월 내 분할납부인데 종부세는 6개월 내요.
그 다음에 처리 기준은 종부세나 재산세나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아요.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납기내 최소한 납기내 얼마요? 250 깔고요. 자 보세요. 종부세는 분할 납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납기가 딱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딱 정해져 있죠. 토지분임 주택분입니다. 그러면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6월 15일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분납기한이. 종부세 분납기한. 그러면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원래 납기내에는 최소 얼마 내고 250 내놓고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400에서 250 빼면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요. 딱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350만 원. 350.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 거예요.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됩니다. 재산세는 되지만 종부세 안 되고. 납세지는 고소자인 개인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소지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국세는 집값 가운데 대해서 분류하고 주소지. 근데 비고소자일 때를 주의해요. 국내 우리나라의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고소자일 때. 자, 주의합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비고자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예요. 이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돈나가 비고자죠. 마돈나는 국내 주소도 없고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 없잖아요. 마돈나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종부세요. 마돈나가 국내 우리나라에 사업장 없어요.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이런 거. 비고자일 때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으면 이렇게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가겠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봅니다. 복습이요. 과세 대상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종합과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등을 말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등인데 재산세에서 배운 그 토지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이나 별도에 해당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납세무자, 주택부는 개인일 때 공시가판 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에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토지는 똑같아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공시가판 금액,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무자입니다. 과세 표준이요. 주택분 개인일 때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95%. 단독소 1세대 1택일 때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공제하고 6억 공제, 실제로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를 95% 곱하고. 법인은 과세 표준 산정 시에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95%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95% 곱하고요. 세율이요. 역시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때는 2주택 이하다 빵6, 3, 6단계 총원수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 중대 2주택일 때는 1, 2, 6단계 총원수율이고 법인은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 중대 2주택일 때는 6%. 이렇게.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습니다.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별도나 종합이나 3단계 초과수율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중과세 공제는 똑같습니다.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연령별 보기현별 세액 공제는 토지분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요.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 20, 30, 40%. 보기현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였을 때 20, 40, 50%로. 중복 공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요.
이런 것들. 세부담 상한이요. 주택부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150%예요. 세부담 상한서 부자들이라. 근데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때 몇 프로? 300%.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은. 그런 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시간은 뭐 하여튼 빨리 가는데 날씨도 굉장히 뭐 무덥고 그동안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아침에 깜짝 놀랄 거요. 에어컨을 안 틀고 잤는데도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추워. 소슬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아침에 이거 춥네. 자,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금방. 그래서 이제 소슬바람 불면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또 이제 그 정신이 바짝 나니까 공부도 또 바짝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원서 접수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수험생 되신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객관식 시험은 원서 접수하고 지금까지는 예비 수험생이었고 이제 원서 접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봅니다. 원서 접수는 단체 접수하시거나 우리 인강 수강생분들 첫날 빨리 하셔야지 늦게 하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 늦게 한 곳에 가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이거 볼까 말까 그랬다가 이거 한번 볼까? 시험장에 갈까 말까? 아침에 또 사람들이 그 중에 또 몇만 명 정도는 한 뭐 5만 명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험 보러 갈까 말까? 그냥 귀찮은데 잘까? 그러다가 자는 사람들이 있고 갈까?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아침에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뭐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사람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근데 첫날 하면 다 합격하려고 올해 무조건 합격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아침에 그냥 처음에 눈에 붙이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막 하면서 공부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찍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첫날 일찍. 그래야지 원하는 학교 갈 수도 있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9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도요. 주택이요. 합산배제 주택은 제외하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며 법인이 해당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미음이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묵힌 거였습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할 때요.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1세대 단독수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 6억 공제합니다. 자, 세율은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일 때 종부세 세율은 빵6 3 0.6에서 최저 0.6에서 빵6 3이니까 몇 프로? 3%까지 빵6 3 6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되고요.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세율은 적용 비율, 자, 공정시장가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요게 사실은 지금 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식이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공시가합하면서 6억 공제한 금액 여기다가 적용 비율, 공정시장가 비율, 적용 비율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용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적용 비율 몇 프로요? 95%요. 곱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용 비율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공제할 금액 뭘 뺍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하고 재산세액을 빼고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은 그냥 2주택 이하니까 기본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150%. 전년도 총 색상당액이 몇 프로 못 넘게 합니까? 150% 못 넘게 합니다. 150%.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2주택일 때는 300%인데 여기서는 그냥 2주택 이하니까 150%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이어서 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주택분 종부세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것으로 가정하고 2021년도분 해당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법인 제외하고요.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격을 소유자 합산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은 여러분 법인 제외하고 개인은 얼마? 6억입니다.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2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산하는 금액에서 9억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 비율인 95%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데 9억 공제합니까? 아닙니다. 얼마 공제합니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고요? 95%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104 6단계 초과세를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세우란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세율은 126 그냥 2주택 이하가 0.63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또는 3주택 이상은 126 1.2%에서 126 6%까지 6단계 초과세를 정합니다. 126 6단계 초과세입니다. 126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공제 뺍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맞네요? 네, 4번 정답입니다. 5번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합계액이 전년도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세부담상환선에 관한 건데 아까 문제가 조정대상 중이 2주택일 때는 올해 얼마로 개정됐어요? 작년에 200%였다 올해 300%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작년에 200%였다 올해 조정대상 중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1번 문제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연령별 불기한 불공제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고유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도 종부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종부세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하래요. 보니까 이 사람이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 부평구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입니까? 10억. 합한 금액 10억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2주택이니까 기초공제 3억 안 해주고 얼마? 6억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비율 95%니까 자 4억에다가 95%니까 얼마입니까? 3억 8천만 원. 3억 8천 이렇게 구합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곱하고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도 또 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또 한번 볼까요? 과세 표준 관한 거. 다음은 개인 갑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토지는 반드시 재산세 배운 그 토지용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직에 소지하는 공장 용지 등 공장 입직 면적 이내의 토지. 토지용 어느 형에 해당돼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형에 해당되냐고요? 자, 공장 토지용 구분제 풀 때 우리가 위치 면적 따졌잖아요. 군지역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군지역에 소지하는 공장 입직 면적을 초과한 아이고 볼 거 없네.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 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죠? 예.
상업지역에 소지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정배율 이내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만 따지는데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별도. 얘는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소지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정배율을 초과한 토지. 자,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종합이에요.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니은번 2억하고 자, 또 합산해죠. 종합은 종합끼리. 그러면 니을번에 7억하고 합치니까 2억하고 7억 합치니까 얼마예요? 9억 원. 공시가판 금액 9억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여기서 얼마를 공제해요? 예? 5억 원 공제하죠. 5억 초과하는 자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니까 5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95% 곱하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예? 요거 9억에서 5억 빼잖아요. 그럼 4억이잖아요. 4억에 3억 8천이네요. 3억 8천이 됩니다. 4억에 95%니까 3억 8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문제는 또 뭐 지문만 길지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데 14번 문제는 몇 번만 지문 보면 3번 지문만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3번 지문 2번 지문도 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인데 보세요. 2번 지문은 올해 개정 내용이죠.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올해 지금 압축이 되어 있지만 개정 내용 어떤 거냐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특례 잠깐 보여드렸었죠.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주택자로 보아서 납세무자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이요.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 외의자의 경우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부기한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연령별 부기한별 공제는 1세대 1주택 외의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있죠? 15번 문제. 15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개정 내용이 들어있네요. 별표시를 하시는데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규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 납세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9억 원 세액공제를 정받을 수 있다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기초공제 3억 원에다가 6억 공제 실제로 9억 공제 받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를 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얼마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연령별 공제 몇 프로 공제해줘요? 20%.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여러분? 20% 공제. 3번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부기한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4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5년 이상 부여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기한별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공제예요. 5번이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부여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된다 그랬는데 반대죠? 이제 합산 대상이 됩니다. 배제되지 않고 합산 대상이 돼요. 합산 대상. 그래서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5번 지문이 중요해서 한 게 아니라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지문들이 중요해서 한 거예요. 15번 문제 별표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5번 지문만 바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는데 뭐 지금 반복되고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 보세요. 장기 보유하거나 연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처럼 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반드시 연령별 부기한명제는 1세대 몇 주택자? 1주택자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17번 문제도 여러분 보시면 17번 문제예요. 17번 문제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거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17번 문제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틀렸는데 한번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토지 공시합판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종합문제 속에서 보게 되면 숫자만 신경 쓰는 분들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여기다 공시가판금에서 5억 공제금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95% 곱했어야 됩니다.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항상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곱하는 거 꼭 여러분 주의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또 역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반복해서 풀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도.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아이고 답이 벌써 그냥 자 여기 봅니다. 19번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언제? 6월 1일로 합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무조건 그렇죠? 토지금 주택권이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 500 아니고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재산세는 2개월이지만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납부할 종부세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하여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종부세는 종농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5번 지문이요. 분할 납부 가능하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꼭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중요하신 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들어있어서 별표시합니다. 19번 별표시고 20번 문제 봅니다. 20번 문제 자 또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틀린 건데요. 이것도 중요 지문들이 막 들어있네요. 자 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문. 거주의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주소지요. 부동산 소지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소지고 거주할 때는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물납 및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도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얼마?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완전히 틀렸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려면 납부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5일 전까지 발부고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장이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을 어떻게 한다?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휴등에 던졌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고 20번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지문. 네? 20번 넘어갔구나. 20번. 자, 3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여러분들. 2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역시
27회 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1번 문제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종부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2021년이 종부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과세기준 연재 주택 공시가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무가 있다. 법인이 아닌 경우. 자, 개인은 얼마를 초과해야 돼? 6억 초과해야 됩니다. 6억. 법인은 공시가 관계없고요. 과세기준이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납세무자 법인이 아닙니다. 2주택을 소유할 때 주택이 되는 과세 기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렇습니까? 아까 여러분 종부세 주택부는 개인일 때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분 세율, 개인일 때는 뭐고요? 6단계 초과 과표구간 6단계로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봅니다.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자 종부세 납세자일 때는 법인일 때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요? 아닙니다.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3% 6%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등상 중에 2주택일 때는 6%, 3% 6% 차등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요. 그죠? 이게 올해 개정세법이잖아요. 개인과 법인이 달라졌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요. 자,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할 때 주택에 대한 과세순이 5억 원인 경우에 적용될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러는데 아니고 개인일 때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니까 뭡니까? 요거 2주택 이하일 때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단계. 자, 그래서 빵63 0.6에서 3%까지 빵63 6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꼭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21번 문제도 별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1번이라고 21번. 자, 그다음에 4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지문 보니까 관할 세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어요? 안 되고 분할 납부만 되고. 5번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 부가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고지서 발부할 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21번 별표시하시고요. 넘어갑니다. 22번 문제는 28회 때 문제입니다. 자, 28회 때 문제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시니까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가능하죠.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역시 고지서 발부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또 나왔죠 이거?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참고서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좀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도 재산세와 액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 전년도 2020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 비교해서 이제 세부담상환 적용할 때 그럴 때 만약에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있었어요.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있었어요. 자, 그랬다고 해도요. 지금 을에 대해서 을에 대한 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부과할 때 만약에 을이 전년도에 6월 1일 날 소유하지 않았었어도 그러더라도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과 비교해서 세부담상을 적용할 때는 을이 과세기준 현재 이 주택을 소유한 여부가 관계없이 그냥 실제 소유한지 관계없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왜냐면 이 주택의 재산 2020년도 종부세가 부과될 때는 갑에 대해서 부과됐다 할지라도
자, 얘가 이제 을이 이제 소유했잖아요. 2027년에. 자, 그럴 때는 세부담상선 계산할 때 전년도에 부과된 이 주택에 대한 세금과 당연도 세금을 비교할 때 얘가 을이 실제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6월 1년제 그러더라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4번이요.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할 때 가감 조정된 경우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28회 때 나왔잖아요. 정답지문으로 31회 시험에 또 정답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과세기준연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국내 소지하는 자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공시가압학비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가 돼요? 80억 초과.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5억 초과. 별도는 상가토지라 단위가 커 얼마요? 80억 초과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요 24번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몇 문제 좀 더 남아있는 거 몇 문제 좀 풀어드리고 오늘 뭐 너무 무리하게 강의하지 않고 자, 세 타임으로 오늘 끊어서 아니 뭐 더 할 수는 있지만 요 정도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제가 몇 문제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여기 이제 다음 주에는 소득세 넘어가서 양도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5주차 하면 이제 6, 7, 8 있잖아요. 3주 동안 이제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꼭 양도세 이거 할 때 정도 되면 또 파장 분위기 돼가지고 또 안 나올 거란 말이죠. 또. 그러지 말고 철저히 여러분들 인강수강생님들 그렇고 끝까지 유정의미를 거두셔야지 이제 9월달 동형모의고사 이제 들어갔을 때 문제 풀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백선 문제 특강 백선 앞으로 9, 10월 과정의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 교수님들마다 자기 그 올해 출제 예상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막판에 엑기스 뽑아서 모을 때 출제되는 것들 자기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만 뽑지 뭐 아무거나 출제 안 되는 것들 막 뽑아서 거기다 해놓겠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만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 10월 과정은 제가 시간 없는 분들 지금 막 이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공부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제 막 지금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그냥 기본 이론 그냥 용어 그냥 익힌 다음에 아니면 핵심 요약집만 보고 핵심 요약집 강의 보고 그냥 9, 10월 강의 바로 그냥 동형모의고사 백선 총정리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그 다음에 백선 문제 특강 동형모의고사 세법 같은 경우는 동형모의고사 사회분하면 160문제 백선 문제 특강하면 260문제예요.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돌고 돌아서 반복돼서 문제 비슷비슷하게 계속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도 중요 개정 내용 다 반영돼서 문제가 출제되죠. 260문제. 10배수로 훨씬 뛰어넘잖아요. 그 몇 배수에 지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차 과목들은 지금 점수 안 나오고 공부 안 되고 그랬던 것들 막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팍팍팍 늘어나고 그때 바짝 외우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딱 골라낼 수 있을 만큼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 10월 과정들을 꼭 그렇게 수강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다음 주에 그래서 또 양도세 본격적으로 볼 건데 오늘 24번 문제까지만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는 21회 때 기출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범위와 다르다 그랬는데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달라요? 별장 포함 여부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돼야 안 돼요. 별장 제외입니다. 별장 제외고요. 근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을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별장도 주택분유산세 대상이잖아요. 별장을 재산세에서는 포함하고 종부세에서는 별장은 제외되고 그러니까 주택의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맞고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250 초과할 때. 3번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연령별 보견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토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토지는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주택자, 단독소 1세주택자는 과세기준 현재 보유기한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4번 라스트 문제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0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유기 임야를 소유한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를 유형을 구분해야 됩니다. 얘 어느 형에 해당돼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공익목적 임야니까 뭐예요? 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몇 프로 범위내에서 80% 범위내에서 중복하에 적용할 수 있고요. 3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된 주택보험위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 제외하죠.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자, 최대 150만 원 세액을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 자,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종부세.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40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이요. 제가 400으로 예를 들어서 맨날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해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할 때 세율 적용 시에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셨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문제 좀 풀어드리고 몇 문제 그리고 양독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